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시립대 송은재입니다. 예, 오늘은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님께서 WTO 코로나 백신 특허 면제가 가능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정인조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하대 정인교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바른사회 시민회의에서 우리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가 될 수 있는 코로나 백신 특허 면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코로나 백신 특허 면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시사를 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올해 들어서도 계속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또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허 면제가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된다면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 특허 면제는 인도와 남아공이 작년에 제안을 했더랬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WTO에는 여러 국제무역규범이 있는데 지식재산권 협정, 트립스라는 협정이 바로 특허 면제에 관련되는 것이고요. 작년 말에 트립스의 안건으로 회부가 되어지고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문건이 바로 WTO에 제안한 남아공과 인도의 지재권 면제 제안서가 되겠습니다. 자, 올해 5월 달에도 이와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고, 지난 5월 5일 날 이 USTR 캐서린 타이가 특허 면제 협상 지지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말에 WTO 강요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뭐 언론에서는 올해 강요 회의에서 최대 이슈가 바로 백신 특허 면제가 되지 않겠는가, 또 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전탄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희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특허 면제 관련해서 찬반 진영이 뚜렷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로 개발도상국들이 특허 면제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밝혔고요. 뭐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런 초유의 감염병 위기에 돈 문제로 해서 백신이 생산되지 못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근데 입장이 이제 다른 반대 국가들은 대부분 다 선진국들이죠. 물론 5월 5일 이전에는 유럽에 있어서 프랑스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뭐 백신 특허 면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미국이 이 특허 면제 지지, 협상 지지 입장을 밝히고 나서 유럽 차원에서 한 2, 3일 후에 바로 그 유럽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논의를 해서 내린 결론이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결정을 해버렸고요. 또 일본, 캐나다 등 이런 선진국들이 이 반대를 하는데 그 명분은 현재의 트립스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여건만 된다면 생산을 늘릴 수가 있겠다. 오히려 특허 면제가 되면은 지금 그렇잖아도 코백스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 백신 협력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런 반대 논리를 내는 거고요. 이제 미국은 특허 면제를 입장을 밝힌 건 아니고 실은 이런 지지 국가와 반대 국가 사이에 중간쯤 지금 서 있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백신이 보면은 뭐 요 왼쪽 자,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백신은 주로 선진국계 많이 선진국들이 주로 갖고 있고
뭐 개도국으로서는 유일하게 중국이 이 많은 백신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영국, 유럽연합 순입니다. 자, 백신 개발에는 엄청난 연구 개발비가 투자되었다라는 거는 뭐 다 잘 아실 거고요. 이걸 국가별로 본다면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독일, 영국 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모더나라든가 화이자, 얀센 등과 같은 백신이 개발되어졌고, 독일에서는 이제 바이오엔테크라는 mRNA 이 기술, 원천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어백도 생산되고 있고,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나오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뺀 나머지들은 다 mRNA 백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국가별 접종률인데요. 브라질을 빼놓고 나면은 대부분 다 선진국에서 접종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브라질은 접종률이 제법 높지만은 지금 또 최악의 어떤 팬데믹을 맞고 있는데, 브라질에서는 주로 이제 중국산 백신이 많이 접종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왜 백신 특허 면제에 관심을 보이게 됐을까? 이 부분은 이제 다분히 작년 미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인도주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다국적 제약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강했고요. 특히 특허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캠페인 과정에서 백신 특허 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간적인 일이라는 발언도 했었고, 더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과는 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고, 그래서 백신 국가주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더랬었습니다. 자, 그거 외에 이제 미 민주당의 정권 실세로 통하는, 여기 보면 이제 버니 샌더스라든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같은 이제 이런 분들이 특히 이제 백신 인도주의를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내막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미국이 이제 백신 싹쓸이를 하면서 금년 초만 하더라도 2억 회분 이상의 접종 물량을 갖고 있었고요. 이제 이게 이제 실은 더 문제가 되었는데, 어쨌든 이 두 분은 뭐 기본적으로 진보적 시각이 아주 강하신 분이고요. 또 진보적인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학자 이분 역시 조셉 스티글리츠 역시 이제 이 백신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인 공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이분뿐만 아니라 뭐 많은 전 국가 원수라든가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이 백신 특허 면제를 주장을 했었더랬었어요. 또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중국, 러시아 이 백신 외교가 상당히 그 신경이 많이 쓰였죠. 뭐 백신 디플로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미국 외교 안보 전략팀에서는 특히 중국의 이 백신 외교에 대응할 만한 그런 이제 어떤 수단이 필요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백신 특허 관련해 가지고요. 실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움직인 게 이제 캐서린 타이 미 USTR입니다. 무역 대표. 이제 캐서린 타이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슬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양반이 주축이 되고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특허 면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뭐 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국의 지금 어떤 전략적인 우위를 전 세계에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 백신 카드를 한번 써먹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오케이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인 어떤 압력도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뭐 본인의 뭐 소신도 조금은 작용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 전에 이제 지난 한 4월 전부터 해가지고 캐서린 타이가 두루두루 계층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뭐 노조라든가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전략가들을 만나면서 그 카드를 검토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앤소니 파우치라든가 그 다음에 라만도 상무장관이라든가 또 여기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은 미국 백신 생산의 사령탑이죠. 이 세 분은 이제 이 백신 면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반대를 세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백악관에서 그 회의를 개최할 때 이 세 사람은 저기 지방의 다른 행사에 다 내보냅니다. 보내고 이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반대는 하지만은 그런 결정을 하는데 참석은 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명분을 세운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심 사항이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미 무역 대표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페셜 301조라는 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스페셜 301조라는 거는 이 USTR로 하여금 이 미국의 지재권의 어떤 그 침해를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하여튼 매년 이를 조사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 사항들을 매년 이제 각 상대국을 뭐 무역 보복뿐만 아니라 여러 조치 등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시정을 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죠.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301조 때문에 미국과 이거 통상마찰 압력뿐만 아니라 무역 제재까지도 간 적도 있었고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USTR이 나서서 WTO 통상규범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미국 지재권 보호 집행기관인데 백신 인도주의에 가담을 하게 된 거예요. 차라리 뭐 설리반 외교 안보보좌관이 주도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래 왜 그랬을까? 뭐 WTO가 그동안에 각도 좀 세웠고 국제적으로 WTO를 무시한 게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좀 회원국 관심을 사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조치를 대통령 행정명령 등등을 보면은 어떤 일을 맡길 때 관련되는 부처장들을 다 끌어모아서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그걸 추진하도록 미션을 주거든요. 이번에는 보면은 하여튼 이 백신 특허 면제에 대해서 반대할 만한 인사들은 다 제외시키고 하여튼 슬리번하고 캐서린 타이가 주축이 돼서 대통령의 결심을 얻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은 나름대로 뭔가 반대를 하든 뭐 찬성을 하든 간에 묵계가 있었지 않냐. 즉 이 말은 뭐냐면 어차피 WTO에서 특허 면제는 안 될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반대할 것도 없고 우리는 특허 면제 논의에 참여하는 걸로 함으로써 이런 뭐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대결 구도나 등등에서 상당히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쓰자라고 내부적으로 뭔가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백신 면제 협상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은 드디어 우리가 인도주의로 회귀를 했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렇게 회귀를 할까? 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요. 물론 이제 이 시점을 전후해서 인도라든가 일본, 뭐 캐나다, 멕시코, 중미, 우리나라에도 조금 줬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한테만 백신 공급을 했는데 EU 정상들이 봤을 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차라리 주려면은 채빈국들한테 좀 주든지 해야지 딱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또 그것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생색만 내는 이제 이런 게 좀 못마땅하다라는 게 이제 EU 정상들이 이구동성을 했던 얘기고요. 자, 특허 제도에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허 제도는요. 현재 국제 통상 규범 중에서 가장 찬성 반대 입장이 뚜렷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백신에 대해서 문제가 된 거는 특허 제도도 물론 앞으로 이슈가 되겠지만은 특허보다는 오히려 백신 국가주의 과잉 제고고 특히 미국의 과잉 제고가 더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이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자본주의가 영국에서 태동하면서부터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됐던 거고 또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시각이 강한 나라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지식재산권이고 특허입니다. 역시 또 WTO 무역규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요. 이게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될 때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대표적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또 미국 내 이제 정치 지형으로 본다면은 특허 제도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해서는 공화당은 상당히 지지하는 입장이고 민주당도 뭐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좌파 성향이 강한 어떤 그런 정치인들이 드러나오면서 특허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WTO 지식재산권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트립스라는 게 지식재산권
협정이고 WTO에는 지금 보면 크게 가츠, 트립스 이 세 가지가 WTO 규범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가트는 상품 분야고, 겟즈는 서비스 분야고, 트립스는 지재권 분야입니다. 그만큼 이제 지재권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특허를 인정을 하면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을 하면서 이게 절대적인 어떤 그런 권리가 돼서는 안 되고 소위 강제 실시권이라 해가지고 뭐 의약 분통에 이제 주로 적용되는 건데요.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팬데믹 같은 이런 국가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WTO 트립스 협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강제 실시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강제 실시권도 물론 요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특허권자와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를 했는데도 안 될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야, 특허 무시하고 약 생산해. 그러고 나서 합리적인 상업적인 어떤 보상을 하도록 이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꼭 필요하면은 특허를 쓸 수는 있다. 그 대신에 특허권자한테 보상을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게 1995년 WTO가 출범할 때의 트립스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제 실시권을 인정한 건 다행인데 이걸 써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이번에도 보면은 인도하고 남아공이 이제 동시에 작년 연말에 WTO에다가 백신 특허 면제를 뭐 한시적으로 하자고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이거를 좀 인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은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된 게 이게 이제 2001년도에 이제 여러분들 DDA라고 아실 겁니다. 도하 개발 어젠다 협상이고 도하 강요 회의를 하는데 도하에서 WTO 강요 회의를 하는데 이그 전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이제 남아공에서 이제 에이즈가 이제 막 퍼져가지고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에이즈 약은 정상 약값은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 에이즈 치료약을 소위 이제 그 복제약 제네릭을 남아공이 수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는 허용이 됐어요. 왜 그게 이제 수입이 안 되냐 하면은 좀 이따 보면 이제 좀 설명이 나오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에도 두 나라가 똑같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제 여기에서 강제 실시권은 좋은데 인도와 같이 복제약을 잘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생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은 막아놨더랬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 실시권을 아무 국가나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약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는 뭐 특허가 있건 없건 간에 약을 만드는 공장 제약회사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허 보호 유연성이라는 거를 2001년도에 WTO에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인도와 같은 나라가 생산을 해서 다른 나라에다 수출할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해주는 게 이제 특허 보호 유연성이고 이제 이럴 경우에는 수입국은 그 특허료, 로열티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인도선에서 인도가 다 제약사와 특허 협상은 다 끝냈고 수입국은 그 가격에 맞춰서 수입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두고 이제 병행 수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병행 수입은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떤 명품 독점 수입업자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독점 수입업자만이 수입을 해서 저기 한국에서 그 제품을 팔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명품 수입을 어떤 형태든 또 그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걸 허용을 해주는 게 그런 게 이제 병행인데 독점을 줬는데 다른 사람이 수입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이제 이런 특허 보호 유연성이 만들어지면서 이 제약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허용이 되어진 경우가 이제 2011년 11월 달에 제안이 되어져서 이게 언제 이제 국제적으로 허용이 되어졌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허용이 되어진 거는 2017년입니다. WTO에서 규정 하나 바꾼다라는 게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 쟁점을 살펴보면은 물론 이제 강제 실시권을 가동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뭐 여러 가지 뭐 당뇨병도 있고 에이즈 치료약도 여러 차례 있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는 이제 제약사들은 지금 강제 실시권도 있고 특허 유연성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로 생산을 하고 싶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와 협의를 하면은 그건 가능하다. 문제는 지금은 생산을 하려고 해도 백신에 들어가는 원재료 조달이 안 되고 그런 시설이 없는 게 문제지 특허 제도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남아공이나 인도에서는
하여튼 특허권자와 사전협의라든가 보상 의무, 이제 로얄티를 못 주겠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로얄티를 안 내고 우리가 생산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게, 제가 뭐 이 국제통상을 전공한 학자가 mRNA다 뭐다 뭐 이런 거를 제약을 잘 모릅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이게 이까지 조금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제약은 우리 흔히 이제 포뮬러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그 약 성분의 구성비만 잘 맞추고 특허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존 또 백신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존 백신은 주로 이제 항원을 바이러스에서 추출해가지고 키워야 되니까, 배양을 해야 되니까 수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생산성이 낮다라는 거고요. 이제 mRNA는 파우치 소장이 설명을 요 유튜브 여기 보면 설명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유전공학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 M이 이제 메신저인데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을 잘 그 조정을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그 스파이크 돌기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물질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고, 요거는 제조 공정이 한 2주 정도면 되고, 시설이 이제 물론 다 잘 돼 있을 때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mRNA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후에나 상용화 될 뻔했는데 이제 빨리 됐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많은 우리 주변에도 보면 단백질 결핍 질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데 이제 쓰여질 수 있는 그야말로 차세대 백신이고 또 바이오 기술이다라고 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문제는 mRNA 이거는 기존에 그 약 찍어내듯이 또 기존에 백신 만들듯이 이게 특허만 있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제약업계에서 이제 주로 하는 얘기로 들리고요. 그리고 또 요새 특허라는 게 개념 특허라 해가지고 전체 뭐 큰 어떤 그런 저 줄기만을 제시를 하고도 특허를 받지, 이게 이제 각 단계별로 백신을 만드는데 필요로 한 어떤 그런 노하우는 기업들이 다 숨기겠죠. 더더군다나 이제 바이오기 때문에, 바이오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하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도가 과연 특허만 주면은, 지금도 인도가 생산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개발사들이 중요한 부분은 다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걸로 가지고 그쪽에서 일정 부분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지 모든 프로세스가 다 되는 건 아니다. 그게 또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 백신 생산에 지금 뭐 최대 걸림돌은 역시 원재료 부족이고, 화이자나 이런 데서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당초 예상했던 것에 한 절반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는 것이 바이오의 이게 최첨단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질적인 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재료들을 조달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허가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조건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인도하고 남아공이 제안한 문건을 보면은요, 그 제가 중요한 것만 제가 한번 쭉 읽어보고 적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Unhindered Global Sharing of Technology and Know-how. 결국은 기술 그 특허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하고 노하우도 다 쉐어를 하자. 그 다음에 또 이 빨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Developing countries may face institutional and legal difficulties when using flexibilities. 그러니까 flexibility만으로는 모자란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보면은 어떤 경우든 특허 침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마라. 이제 이까지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고요. 결국은 이제 뭐 인도나 남아공이 요구를 하는 거는 특허를 인정하지 말자, 무상 공유를 하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막상 생산하다 보면 생산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면은 기술 이전도 해주라. 이제 이까지를 요구를 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죠, 여러분? 인도는 뭐 복제약의 글로벌 생산 기지고요. 뭐 제네릭 생산에 있어서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인도 10대 복제약 제약회사인데 이건 다 뭐 글로벌 한 20위 내에 드는 이런 회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복제약 수출 추이를 보십시오. 인도에서는 복제약을 가장 핵심 주력 산업으로 지금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특허 면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WTO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때 만장일치입니다. 단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뭐 여러 가지 견제를 하는 거를 국제사회에다 계속 띄워도 안 되는 게 중국이 반대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만장일치되단 말이죠. 근데 미국이 백신 특허 면제 얘기를 했지만은
이미 EU가 특허 면제 불가, 우리는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밝혀버렸기 때문에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이미 미국이 발표하기 전에 EU 중에서도 특히 독일은 우리는 절대 특허 면제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도 이미 밝힌 상태였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특허 보호 유연성 조항, 이게 이제 14년 걸렸습니다. 그거 한 문장만 고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뭐 잘 아시다시피 기술 안보주의가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이면서 통상 정책의 핵심 방향인데,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 mRNA 백신은 바로 차세대 바이오 산업하고 직결되는 거고,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미국이 노하우를 국제적으로 쉐어링을 하겠는가? 지금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독일만이 mRNA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RNA가 결국은 앞으로 다른 또 감염병 팬데믹이 생겨도 결국 이 기술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또 백신 개발사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미 행정부가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주의를 강조를 했다 손치더라도 백신 특허 면제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 슬라이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WTO 트립스 협상, 특히 그 백신 특허 면제 협상을 지지를 한 것이지 특허 면제를 결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 미국은 백신 국가주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왜 캐서린 타이하고 제이크 술리반이 제안한 특허 면제 카드를 이번에 썼냐?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인도주의 그런 정치적 제스처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이미 미국은 EU가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특허 면제는 절대 이게 가능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봤고, 결국은 미국으로서는 손해볼 거 없는 정치적 제스처를 취한 걸로 생각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본다면 특히 그 중국, 러시아의 백신 외교에 대응하는 이런 전략적 카드로서 백신 특허 면제 협상 참여 의향을 밝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인규 교수님 좋은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코로나 백신 주사 언제 맞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백신 뒤에 이 코어와 관련된 또 국제 분쟁, 그 이면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정인규 교수님, 일단 전서명 교수님께서 채팅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요, 그 우리나라의 입장이 뭔가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이 뭘까요? 궁금해요, 교수님. 입장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요, 우리한테 덕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사실 판단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mRNA든 어쨌든 뭐든 이런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일부는 뭐 삼상도 가고 한 5개 회사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는 삼상까지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반대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인도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인도처럼 굴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내부 사정을 아직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입장을 안 밝히면 그는 반대하는 걸로 또 현실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들은 분명히 WTO에다가 자기들 반대 의사를 다 표시를 했었어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회원님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조동훈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잘 들었는데 사실 이제 경제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제 딜레마죠. 만약에 이거 특허를 보호를 안 해주면 누가 그걸 개발하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러시아라든지 그쪽으로 굉장히 잠재적인 어떤 포텐셜 그 경쟁자인데, 어떤 개발도상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생명에 관계되는 거니까 특허 면제를 해달라. 그러면은 이건 다수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다수결을 해서 그래도 된다 하더라도 길게 보면 그게 솔루션이 아니고, 정인규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좀 길게 보면은 포스트 티어 그룹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면제 협상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냐면은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을 다루는 그냥 보통 제약이 아니고 보통 바이오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팬데믹에 연결되는 어떤 그런 좁은 범위 내에서 약간 유연성을 갖는 건 누가 뭐라겠어요, 사실요. 그것까지 열어주는데 이거를 빌미래해서 다 전체를 갖다가 뚝을 갖다 터트리듯이 특허 보호제도를 없앤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이렇게 이제 메신저 RNA 이런 거를 이제 개발할 때 보면은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미국이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도 펀드 레이징을 할 때 참여하는 것도 될지 모르겠어요. 크라우드 펀딩 하듯이.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그 국민들로 국한된 크라우드 펀딩도 있지만은 국가 간에도 사실은 이게 협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약간 속된 말로 털도 안 뽑고 먹는데 그런 비난을 좀 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국제적인 어떤 협력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개발도상국에서는 약을 개발하지 못하지만은 선진국에서 그걸 개발할 때 펀딩은 참여하는 길을 열어줘야지. 그래 그걸 가지고 자기 지분에 따라서 일부 약간 특혜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하면은 이 메신저 RNA 이건 대단한 기술 같아요. 제가 봐도 어떤 뭐 디테일은 모르지만 어떤 컨셉이 다른 건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무슨 특허를 갖다 무너뜨리면 누가 그걸 특허를 갖다 개발할 거냐 앞으로. 그럼 그거는 다 공멸하는 거니까 그건 지키되 생명에 국한되는 거는 약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좀 그 유연성을 통해서 조금 다른 나라도 생산할 수 있는데 참여하게끔 플랫폼을 열어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국가 간에도 펀딩을 하는데 좀 길을 열어놓으면 나중에 팬데믹이 이번에 그치지 않고 또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윈윈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네, 그렇게 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우선 미국의 입장하고 관련해서요. 미국이 중국하고 지금 무역 분쟁을 벌이는 그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그 지적재산권 문제인데, 이런 거를 중국하고 강하게 하고 국제적으로 중국한테 압박을 넣으면서 이번에 그 백신 문제는 뭐 지적재산권을 뭐 면제를 할 수 있다는 식의 약간 그 뉘앙스를 비치는 거는 상당히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야말로 개도국에 관심을 쌓는 그 전략적인 어프로치를 했는데 아마 공화당 정권이라면 전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태도가 뭐 폴리티컬한 건 좋은데 이게 진정성과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하고, 자유무역 체제라는 것이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다른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개도국들이 평소에 그 제약에 대한 생산 시설이나 이런 인프라를 갖추고, 노하우는 어차피 선진국이 그 개발 비용이 엄청 드니까 이런 식의 국제 협력으로 가는 새로운 좀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정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조동건 교수님하고 우리 신동천 교수 선생님 말씀하신 거 대부분 다 뭐 말씀드렸던 거하고 맥을 같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내 뭐 언론을 보더라도 보면은 일단 개발된 거는 다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게 많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럼 그건 누가 만들 건데, 소는 누가 키울 건가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이 큰 소를 잡아먹는 데만 신경들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인도가 나서는 거는 다분히 이거는 이번 기회에 뭘 한번 해보겠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도가 정말 그게 있다고 그러면은 인도도 좀 더 제약에 투자를 해야지. 거기는 완전히 복제약만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약 대국이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계속 떠들고 있는 건 그건 문제다는 생각이 들고, 지재권 근간을 흔드는 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이고, 또 공화당 대통령이었다고 그러면은 뭐 이거는 꿈도 못 꾸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의 그 실세들은 거의 뭐 당내에서 영향력도 세고 또 이런 분들이 여러 명이 또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그 압력을 좀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이나 코멘트 아까 저 말은 한 1분 이내에 아까 사실 그 예.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 했는데, 아까 뭐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뭐 내심은 그렇지 않으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폴리티컬 커렉트니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요. 그렇지 않습니까, PC? 이것도 이제 모범 답안을 얘기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런 모범 답안을 얘기하는 거고, 진정성은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깥에 보는 어떤 이제 당위, 규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외교적인 선점을 하고 입장만 표명하면서 생색내는 주의가 아닌가. 절대로 뭐 그 개발한 사람들이 그게 뭐 그걸 그대로 놓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플랫폼에서 다른 나라들도 투자를 할 수 있으면은,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게 이제 제너릭 같은 것도 많이 만들면 실력이 쌓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복제하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약간 변형도 하면은 복제를 하다 보면 우리도 좀 배우는 그런 거니까 복제를 해서 다른 나라들도 좀 제약 기술이 올라가면은 인류의 어떤 뭐 그 복지 수준은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경기도에 저기 남쪽에 가면은 제약단지가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은 각 회사마다 보면 조그맣게 다 그 연구실을 갖고 있어요. 그 연구실에서 테스트도 하면서 이제 약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를 지켜볼 수가 있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뮬라에 입각한 거는 상대적으로 뭐 좀 쉬운 것 같고요. 100% 바이오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서 중간중간 단계별로 많은 그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런 노하우들은 특허를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기술이 100개가 있다고 그러면은 두세 개만 딱 그 특허 내도 다른 경쟁사들은 이 기술을 그 쓸 수가 없게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특허만 안다고 해서 약을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조동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도 해보다 보면은 뭐 다 러닝 저기 이펙트가 있겠죠. 그리고 그 역시 그 외교적 선점이고 생색내기다. 뭐 그 말씀 전적으로 동감이고. 이천배 교수님 아까 질문. 예, 이 특허는 이제 20년간 독점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보면은 애플하고 삼성이 그 디자인 특허를 비롯해가지고 몇 개 특허 갖고 굉장히 다툼을 많이 하다가 그것이 그 특허 제도에 조금 변질을 갖고 오지 않았나 그런 그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friends, fair, 뭐 reasonable and 뭐 어쩌고저쩌고 한 그러한 특허 제도의 변질을 가져와 가지고선 특허를 인정하되 특허의 특허료를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한정하는 그런 식으로 그 특허 제도가 수정이 돼 가지고 그 수정에 의해 가지고선 이제 지금 휴대폰에 있어서는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혹시 백신에 대해서 그거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그 특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리터레처에서의 어떤 논의에서 그런 그 프렌드 특허에서의 그 변환 그런 거 비슷한 어떤 변화의 움직임 그런 것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인규 교수님이 어디서 좀 들어보시고 그거 하신 거가 있는지 그것이 질문입니다. 아이고,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제가 뭐, 그, 애플, 삼성 그 케이스는 우리가 뭐 조금 아는 거죠. 그거야 뭐 또 이 두 회사가 합의를 해서 별 문제가 없이 지금 넘어가고 특허료 내는 쪽으로 됐고요. 지금 현재 mRNA 관련해서는 질문하신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가지는 안 했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그 개발사 혼자만 특허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정부에서 아까 뭐 우리 조동근 교수님 그 투자 플랫폼은 사실은 기업들이 정부가 재정을 엄청 몇십억씩을 넣었잖아요. 미국 한 20억 달러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그 회사 고유 그거는 분명히 아닐 것 같고, 또 이게 또 여러 업체들하고 지금 다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런 교통 정리하는데도 상당히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이거는 뭐 아직은 뭐 분쟁거리가 아직 전혀 없죠. 분쟁이 있어야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뭐 변형이 되든 뭐가 되는데, 분쟁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지금은 이거 분쟁거리가 될 수가 없죠. 현재로서는 뭐 다른 데가 할 수가 없는데요. 손은 못 대는데 뭐. 분쟁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고도 이제 보여지는 것이 특허에 대해서 면제를 해달라 하는 거, 그다음에 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뭐 면제를 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게, 이런 것이 특허를 갖고 있는 양 당사자인 기업 사이에서의 분쟁은 없지만은 여러 중요한 특허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이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시하는 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무슨 그 변화의 씨앗이 거기 있긴 있는데 그 씨앗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구체화되겠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특허에 대해서 로렌스 레시 같은 상당히 그 이제 전향적인 생각을 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의 빌 게이츠도 그럴 사람 중에 하나일 테고,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거가 있을 법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천필 교수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또 정인 교수님 또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인 교수님, 저도 질문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아까 우리나라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시
일본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일본은 WTO에다가 입장문을 낸 것 같은데요.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은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뉴트럴하게 얘기하면 사실 반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 콩고나 이런 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고, 뭐 이를테면은 앞으로도 기술 개발이나 제약들 새로운 약이 만들어져야지 새로운 질병에도 대응하고 쭉 이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투자가 필수적이고 그런 면에서 규범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아주 그냥 좋은 문장을 써놨는데 따지고 보면은 난 하기 싫어라는 표현이죠. 뭐.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이슈인데 최근 백신 관련해가지고 백신 주사를 맞은 국가들끼리 여행을 자유화한다는 백신 여권 논의가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백신 여권 관련해가지고 여행 자유화하는 것이 WTO에서는 뭐 논의를 좀 최근 혹시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영 교수님 오랜만에 인사드리고요. 그래서 뵙게 돼서 좋네요. 뭐 저도 실은 이제 그런 소식이 없나 하고 관심 갖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좀 갔다 올 때가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WTO에서는 지금 뭐 그까지는 물론 내부적으로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건상으로 백신 여건에 대해서 그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양자간에 해야 될 겁니다. WTO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마 아니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이동에 관련되는 거는 WTO 협정에도 사람 이동은 들어가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WTO가 그것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나라와 뭐가 좀 돼야 되는데 어느 한때는 얘기가 나오다가 뭐 요새는 오히려 더 잠잠해져 가지고 이러다가 금년 말까지 또 이렇지 똑같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버블에 이제 비누막을 씌워가지고 비누막 안에 들어있는 국가들끼리는 안전하니까 자가격리 면제도 하고 이제 여행을 촉진하자는 건데 요새 이제 주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WTO 차원보다는 교수님 말씀하시처럼 양자 협의가 이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끼리 하는 것이고 그 주로 이제 이니셔티브는 이제 항공사가 죽을 지경이니까 국제항공운송협회라고 있어요. 아야타. 또 이제 WTO라는 게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세계 관광기구가 있어요. World Trade Organization. 뭐 이런 데서 주로 주도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무역을 하는 WTO는 여기는 뭐 논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건 맞습니까?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데 세계 그 자동차 교용량 더하기 컴퓨터 칩 다 더해봤자 세계에서 그 의약품의 교용량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플러스 반도체 교용량 그다음에 의약 뭐 제품의 교용량에서 보면은 의학 쪽이 더 크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좀 이쪽으로 제조업은 강한데 의학 쪽으로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블루오션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큰 시장인데 자동차 플러스 반도체가 의학보다 더 작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의약품 쪽에 마켓시어가 너무 적어서 이걸 좀 뚫으면은 우리한테 먹거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뭐 좀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좀 맞는지 뭐 한번 좀 정인 교수님이 또 견문이 넓으시니까 의학 쪽에 보면 굉장히 하여튼 뭐 우선 뭐 환자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상비약도 많고 치료제도 많고 그러니까 네, 저기 자동차는 금액이 통계적으로 금방 잡히잖아요. 약은 통계적으로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HS 코드상으로 약은 없어요. 다 이게 가공약품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물질로 이렇게 이제 돼 있어 가지고 물론 이제 코드를 찾으면은 뭐 특정 걸로 갈 수는 있는데 그래서 약의 그거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서비스를 이제 메디컬 서비스를 강조를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의약품이 아니고 서비스 차원이니까 이제 통계를 좀 달리 봐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 딱 제품으로 되어 있는 약으로 본다면은 자동차보다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통계 잡을 때 이제 뭐 그런저런 연구 과제를 할 때 보면은 하공을 나눠놓고 보면은 이게 뭐 물론 뭐 기름이나 약품도 있지만은 약품의 상당 부분이 또 약으로도 막 이렇게 돼 있고 또 그거를 수입해 가지고 또 약으로 또 만들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통계상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최병원 교수님. 예, 예,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제 질문 아까 그 특허 면제를 이렇게 유럽에서 이제 반대한다는 게 그죠? 결국 이제 특허를 풀면은 한국이나 이제 일본이나 어느 정도 제약의 능력이 있는 나라들은 다 생산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허 면제 반대를 하는 거고.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WTO나 다른 국제기구가 전 세계적으로 리더십이 좀 상실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특허를 풀어가지고 전 세계 경기가 만약에 이제 서로 이제 다시 이제 과거로 이제 되돌아가면은 훨씬 그게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이런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걸 특허로 꼭 묶고 있는 거는 오히려 손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특허를 푸는 게 경제적인 이득이 저는 이제 글로벌하게 봐서 더 클 것 같은데 이게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게 특허를 꼭 붙잡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이해관계 혹은 뭐 미국이나 이제 유럽, 영국 이런 몇 개 강대국이 서로가 이제 컨센서스를 이렇게 모으지 못하는 정치적인 리더십 실종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좀 나서가지고 선진국이 그런 얘기를 못하면 강대국들이 우리나 일본이나 이런 뭐 이렇게 선진국에 각 진입하는 나라들이 좀 이렇게 그런 얘기를 좀 세게 해야 되지 않나. 혹시 그런 얘기 해가지고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또 백신 또 공급도 못 받을까 이제 겁이 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건지 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인사드리고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WTO 리더십이 없다라는 거는 뭐 그거는 명확한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소를 누가 키울 거냐. 지금 다 큰 소를 잡아먹는 거하고 키우는 거하고 이제 그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지 생산이 가능할 건가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하여튼 보이는 거는 화이자나 이런 데서도 제일 백신 생산하는데 바틀렉이 걸리는 게 비닐 봉다리랍니다. 비닐 봉다리. 이게 이제 배양액을 많이 쓰니까 그 비닐 봉다리를 전 세계에서 만들어내는 게 뭐 3M인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품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그 비닐 봉다리 우리 사방에 있는 그 비닐 봉다리가 많은데 왜 그러냐 하겠지만 3M인가 하여튼 그 정도일 겁니다. 그 회사 하나 정도만 겨우 만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물량들이 다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뭐 많이 있겠지만 280개 정도 그게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건 제가 잘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도 그게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게 쉽지는 않겠다. 우리나라 SK 바이오 같은 데서도 물량 제한을 계속 받는 게 원재료가 없어서 못 만들잖아요. 그 원재료라는 게 제약사에서 또 자기들이 만들어서 왜냐면 많은 그 핵심 기술이 들어간 거 상당 부분 가공된 거 그거를 일로 안 넘겨주겠어요. 그 전 단계 처음부터 그냥 바로 그냥 다 이것만 보면 만들 수 있다라고 모든 그 미주알 고주알 걸러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단계 다 건너뛰고 너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 없다. 오히려 더 시스템 붕괴로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은 우리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그렇게 잃게 만들어서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미국은 생색만 내는 거지 결코 백신 특허 면제를 할 의사가 없다. 그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마찬가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입장 우리도 뭐 계산이 안 되는데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상입니다. 전자제품이나 기계제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선 그거를 이제 제조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있는데 코카콜라 포뮬라 같은 거는 뭐 그 코카콜라 우리가 많이 마시지만은 그 포뮬라를 찾아내질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포뮬라 화학 제품은 그렇게 힘들다 하는데 아까 정 교수님 강의에서는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서는 그건 아마 포뮬라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러한 기사를 저는 읽었는데요. 근데 관련 리터레처나 혹은 정 교수님이 읽으신 그런 거에서 지금 백신 방식, 생산하는 방식 그런 거에 대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비슷한 그런 그런 길로 가는 어떤 비법, 뭐 혹은 선도한 그 전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디에 언급됐거나 그걸 읽으신지 있는지 그것이 질문입니다. 제가 사실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근데 한 가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mRNA 방식의 백신은 보관 자체도 최소 마이너스 20도잖아요. 마이너스 20도에서 마이너스 70도잖아요. 그 리버스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좀 조건이 좀 자연 상태 접시에서 놔놓고 나중에는 뜯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23도 이런 데서 더군다나 이제 봐요. 이거는 죽어버리니까 그거는 쉽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뭐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작년 5월 달인가 저 파우치 소장이 뉴스에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만 되면은 대박이다. 대박인데 이거는 어쨌든 개발만 한번 성공만 하면은 도저히 다른 데서는 따라올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파우치 소장이라는 양반이 mRNA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단수가 높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나게 밀어준 거예요. 그냥 제약사들한테 이것밖에 없다라고 포지션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돈 타가지고 그렇게 밀어줘가지고 하여튼 돈으로 이번에 만들어낸 이제 그런 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은 이 정도에서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바른사회의 품격을 한껏 높여주신 그런 좋은 발표해주신 정인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셔서 또 아주 의미 있고 재밌는 그런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정인기 교수님의 발표 미트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고요.